안녕하세요. 김규태 교수님의 반도체 소자 측정 및 분석기기 특론 수업을 수강하는 기계공학과 윤성원입니다. 어느덧 수업의 마지막 과제라고 했는데 우선 한 학기 동안 분석기기에 대해 생소함을 떨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앞으로 연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 덕분에 처음으로 유튜브에 동영상도 올려보고 색다른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습도 센서인데 속해 있는 연구실에서 주로 하는 것이 연료전지 및 방막 증착입니다. 연료전지와 습도 센서와의 관계는 살짝 무관한 것 같아 보이지만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신다면 상당히 큰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연료전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것으로 대체 에너지로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화석연료는 NOx, COX 등 환경오염의 주범을 부산물로 방출하지만 연료전지는 H2O만을 부산물로 생산합니다. 하지만 이 부산물인 물이 연료전지의 성능 및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는 특히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에 해당이 됩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멤브레인으로 나피온이라는 얇은 방막을 사용을 하는데 이 소재는 전자의 이동에 있어 습도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료전지 스택 내부에서 정확한 습도 조정은 필수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작고 정밀한 특히 외부의 노이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센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는 상대 습도에 따른 연료전지의 구동 성능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상대 습도가 100%, 즉 높을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연구실에서도 연료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적의 습도를 가지는 온도 및 가스의 유량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을 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스택 내부를 측정한 것이 아니고 스택 외부의 관을 흐르는 습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스택 내부의 습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스택 외부에서의 측정 방법은 위의 타입의 센서를 사용합니다. 센서는 크게 저항을 이용한 타입과 커패시터를 이용한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센서는 커패시터를 이용한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고분자 재료에서 물 분자의 축적에 의한 유전율의 변화를 측정하여 습도를 나타내는데 통상 건조한 상태에서의 고분자의 유전율을 물의 유전율보다 작으므로 고분자로의 물의 흡착과 함께 유전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 폴리아미드나 셀룰로스 또는 PMMA 같은 고분자막에 수습성 전극으로 끼운 콘덴서로서도 습도 변화에 대응한 유전율 변화를 정전 용량의 변화로 측정하고 또 특히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0에서 90% 즉 상당히 저습도 영역에서 고습도 영역까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센서의 구조는 이렇게 실리콘부터 이렇게 폴리머 층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연료전지 스택 내부에서 습도 측정에 대하여 살펴보던 중 광섬유를 활용한 센서를 사용한 논문을 보았습니다. 이는 광섬유의 회절 특성과 폴리아미드라는 고분자의 흡습 특성을 결합한 센서로서 연료전지의 스택 내부와 같은 협소하고 고온의 공간에서 사용하기엔 아주 적합한 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서의 부착 위치는 수소와 산소가 흘러갈 수 있는 작은 유로가 있는 곳에 부착을 하였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저희 연구실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연료전지 스택의 실제 사진입니다. 광학 센서는 광섬유에 적외선 광을 보내는 광학 인테로게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시 스펙트럼의 모든 색을 의미하는 백색광은 광섬유를 타고 올라가면서 광섬유 격자라는 것을 통과합니다. 여기가 격자라고 할 수 있고 이
FBG는 일련의 광학 필터로서 특정 주파수나 색을 반사하고 그 외의 주파수나 색은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어떤 주파수를 통과를 시키고 어떤 주파수를 반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광섬유의 굴절률을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열이나 진동 같은 외부 요인도 반사광 주파수에 영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 이러한 변이를 진폭, 온도, 스트레인과 같은 물리적 엔지니어링 단위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FBG 센서는 제한된 주파수 또는 색 범위 내 측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강섬유에 여러 개의 센서를 이용할 수 있고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고 기존의 센서와 달리 FBG 센서는 비전도성이며 전자파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 부식 또는 고전압이 발생하는 곳에 사용하기에 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싱에 사용되는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브래그 파장의 식은 위와 같이 작성이 될 수 있고 유효 굴절률과 격자의 간격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브래그 파장은 외부의 온도, 변화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특성을 활용하여 센서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축방향 변형률인 입실론이 변화한다면 격자의 간격, 즉 물리적인 거리가 이런 사진에서 그림에서처럼 볼 수 있듯이 옆으로 늘어나니까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유효 굴절률 또한 변화하게 될 텐데 이로 인하여 광섬유의 코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축방향 변형이 아래의 식으로 이렇게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센서가 부착된 물질에 온도 변화가 있을 경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 물질의 형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광섬유의 특히 열팽창에 따라 격자 간격이 변하게 되고 유효 굴절률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브레이크 파장의 변화가 온도 변화 DT에 의해 유도되고 식은 아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습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조건 변화, 즉 습도의 변함에 따라서 광섬유의 물리적인 길이가 변화해야 되고 이 변화가 브래그 파장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광섬유 위에 폴리아미드 처리를 통하여 습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 폴리아미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길이가 변화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 폴리아미드라는 고분자의 특성을 활용한 것입니다. 폴리아미드는 태생적으로 흡습성이기 때문에 습도가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부피가 증가하고 또 부피, 즉 물리적인 길이의 변화가 격자의 간격을 증가시켜 브래그 파장의 증가를 최종적으로 야기시킵니다. 이 폴리아미드를 활용한 FBG 센서에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모식도를 그려보았고 따라서 부풀어 오르는 흡습성의 특징을 가진 폴리아미드 고분자가 브래그 격자 무늬의 형상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 이제 수식을 또 살펴보실 텐데 폴리아미드가 코팅된 FBG 습도 센서의 경우 외부 온도와 습도가 변화함에 따라 브래그 파장이 변화를 할 것이고 이에 스트레인에 대한 식은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 각종 폴리아미드의 필름의 팽창 개수나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하여 최종적인 입실론 값은 아래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세 페이지들의 수식을 혼합하여 폴리아미드가 코팅된 FBG 습도 센서의 브래그 파장식은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고 여기에 보시는 RH와 ST는 상대 습도와 온도의 개수입니다. 연료전지의 스택 혹은 여기 보시는 측정 대상에 습도가 변하게 되면은 브래그 격자 간격이 변하게 되고 이 간격이 변함에 따라서 브래그 파장의 길이가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빛의 파장을